보기 흉하다는 이유로 얼굴에 화상을 입은 아내를 10년간 재활병원에 방치하고 재혼까지 했습니다. 52살이 되어 암 진단을 받고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해 전처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제가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호. 올해 52살입니다. 오늘 아침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췌장암 3기.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은 가능하지만 이후 최소 6개월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거라고, 보호자분께 미리 말씀드려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호자.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게 보호자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아내 박지연은 32살. 저보다 20살이나 어립니다. 결혼한 지 7년째지만 솔직히 사랑보다는 젊고 예쁜 여자를 곁에 두고 싶었던 욕심이었습니다. 지연이에게 어젯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내일 검사 결과 나오는데 혹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당분간 집에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아, 그래요? 근데 저 다음 주부터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 가기로 했는데 벌써 항공권 다 끊었어요. 그게 암이면 어떡하지? 에이, 설마요. 당신 건강하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대화는 끝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연이는 여행짐을 싸느라 바빴고 제가 병원 간다는 말에도 다녀오세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수진. 제 전처입니다. 10년 전 수진이는 제 아내였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죠. 대학교 동기였던 우리는 졸업 후 바로 결혼했고 5년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적어도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10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고 수진이가 탄 택시는 그대로 전복되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다행히 구급차가 빨리 도착하여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얼굴 왼쪽 절반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처음 중환자실에서 수진이를 봤을 때 저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예뻤던 얼굴의 절반이 붉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민호야. 수진이가 붕대 사이로 저를 보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이 얼굴과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석 달간의 입원 치료 후 수진이는 재활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상 전문 치료와 성형 수술을 위해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최소 2년은 치료받아야 하고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민호 씨, 부인분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가족분들이 자주 찾아뵙고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처음 6개월은 일주일에 2~3번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수진이는 거울을 보며 울고 사람들 시선을 피해 늘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나 이렇게 생겨서 미안해. 당신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 아니야, 괜찮아. 다 나을 거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박지연. 25살의 밝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프로젝트를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그녀와 있으면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부장님, 힘든 일 있으세요?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지연이의 관심 어린 눈빛이 저는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병원 방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수진이에게 전화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그녀는 언제 퇴원할 수 있냐고
집에 가고 싶다고 울먹였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더 참아. 완전히 나아야지.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2년째 되던 어느 날 저는 수진이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혼하는 게 어떨까? 수진이는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어. 당신이 요즘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나도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저는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주고 재활병원비는 5년치를 미리 납부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1년 후 저는 박지연과 재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저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1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수진이를 찾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고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췌장암 진단을 받고 나니 문득 수진이가 떠올랐습니다. 지연이는 제가 아파도 곁에 없을 것이고 수술 후 간병도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수진이는 어떨까? 10년 전 제가 버렸던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혹시 저를 원망하며 힘들게 살고 있다면 제가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그녀에게 간병을 부탁할 수 있지 않을까? 비겁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저는 10년간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이수진 씨 연락처가 맞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수진 씨 전 남편인데요.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 강민호 씨. 잠시만요. 지금 선생님 상담 중이신데 제가 전해드릴게요. 상담? 선생님?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10분 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 씨,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분하고 단단한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수진아. 아니, 수진 씨. 나 한번 만날 수 있을까? 갑자기요? 무슨 일인데요? 말로는 좀.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수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요. 내일 오후 2시에 제 센터로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센터? 무슨 센터? 다음 날 저는 수진이가 보내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 10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유리문 너머로 글씨가 보였습니다. 힐링 스페이스 마이너스 화상 환자 심리치료센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깔끔하고 밝은 리셉션이 나타났습니다. 벽면에는 여러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모두 화상 환자들의 회복 과정을 담은 것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리셉션 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 저는 이수진 선생님이 만나자고 해서요. 강민호라고 합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한쪽 벽면에 액자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 표지가 확대된 액자였습니다. 상처 너머의 아름다운 마이너스 이수진 저. 그 아래 작은 글씨로 20만 부 돌파 베스트셀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만 부? 수진이가 책을 썼다고?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재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진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 왼쪽의 화상 흉터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재킷에 흰 셔츠, 깔끔하게 넘긴 머리.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움츠러들고 불안하던 눈빛이 아니라 차분하고 강인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수진이는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편안한 소파와 책상, 그리고 벽면 가득 채워진 책들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했네요, 수진 씨. 당연하죠. 10년이나 지났는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 센터는 제가 5년 전에 만들었어요. 화상 환자들의 심리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에요. 지금 여기 상담사가 저 포함해서 12명 있고요. 작년 안에 580명의 환자를 도왔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는 그냥 회사 다니면서. 재혼하셨죠? 박지연 씨. 제가 입원해 있을 때 회사 신입사원이었던.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작은 세상이에요, 민호 씨. 수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말이 오히려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진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됐어? 10년 전엔 죽고 싶어 했죠. 수진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예상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밤 혼자 병실에 남았을 때 정말로 끝내려고 했어요. 수진아. 근데 그때 옆 병실 환자가 찾아왔어요. 절 똑같은 화상 환자였는데 저보다 상태가 훨씬 심각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언니, 울지 마. 나 봐. 나도 처음엔 죽고 싶었는데 지금은 살고 싶어. 우리 같이 힘내자.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수진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후로 저는 생각했어요. 내 얼굴은 돌이킬 수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답은 간단했어요. 얼굴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증명하자. 그래서 심리학을, 처음엔 환자들끼리 자조 모임을 만들었어요. 서로 얼굴 보고 대화하면서 치유받는 모임이었죠. 그러다 보니 제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독학으로 심리학 학사를 따고 야간 대학원에서 석사까지 받았어요. 대단하네. 3년 전에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썼어요. 상처 너머의 아름다움. 출판사 18곳에서 거절당했지만 19번째에서 받아줬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저는 벽에 걸린 액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20만 부. 작년에는 국제심리학회에서 초청 강연도 했어요. 화상 환자의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연구였죠. 그리고 지난달에는 수진이가 책상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장애인 인권 증진 공로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나는. 민호 씨, 오늘 왜 찾아오신 거예요? 수진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나, 사실은 병원 검사 받으셨죠? 췌장암. 제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지연 씨한테 전화 왔어요. 어제. 지연이가? 네.
자기 남편이 암 진단받았는데 본인은 간병할 수 없으니 돈을 줄 테니 제가 좀 돌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당연히 거절했죠. 수진이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10년 전 당신은 제가 가장 힘들 때 떠나셨어요. 저는 그걸 원망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약하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 도움을 청한다는 건 그건 너무하지 않나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수진이가 일어섰습니다. 민호 씨도 아시잖아요. 제가 10년 전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는지, 그 시간을 혼자 버텨야 했던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지금은 역할이 바뀌었네요. 제발 수진아. 전문 간병인 소개해 드릴게요. 수진이가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제 센터랑 연계된 곳이에요. 실력 좋은 분들이라 잘 돌봐주실 거예요. 나는 내가. 저요? 수진이가 처음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바빠요, 민호 씨. 다음 주에 화상 환자 가족 교육 프로그램 시작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의료진 대상 워크숍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제 두 번째 책 출간도 예정되어 있고요. 수진이는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주시겠어요? 30분 후에 다음 상담 예약이 있어서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우리 5년 동안. 그 5년은 끝났어요, 민호 씨. 수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년이 저를 지금의 이수진으로 만들었어요. 만약 민호 씨가 떠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았겠죠.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문을 나서는데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호 씨, 앞으로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실 거예요. 누군가 곁에 있어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저는 10년 전에 그걸 배웠어요.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여보, 저 다음 주 유럽 여행 그냥 갈게요. 당신 수술은 한 달 뒤라며? 그때쯤이면 제가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연아, 근데. 그리고 수진 언니한테 전화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어쩔 수 없죠, 뭐. 간병인 알아보세요. 그럼 저 짐 싸야 해서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빌딩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제가 수진이를 버렸을 때의 변명들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서.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모두 핑계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단 하나. 저는 그저 비겁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그 비겁함 속에서 혼자 일어섰습니다. 제가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 그 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과정은 지옥 같았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는 15kg이나 줄었습니다. 지연이는 유럽 여행에서 돌아온 후 병원에 2번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30분씩만 있다가 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병원 냄새가 너무 싫어서. 그리고 저 요즘 친구들 만나기로 약속이 잡혀 있어서. 한 달 후 지연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이렇게 아픈 사람 간병할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당신이 완쾌될 거란 보장도 없잖아요. 저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제가 수진이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으니까요. 그래, 이혼하자. 지연이는 위자료 한 푼 없이 떠났습니다. 오히려 결혼 기간 동안 모은 재산의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텅 빈 집에서, 그 고독한 시간들 속에서 그제야 알았습니다. 10년 전 수진이가 느꼈을 그 외로움과 절망이 어떤 것이었는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실, 울고 싶어도 들어줄 사람 없는 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아침들.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수진이의 강연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화면 속 수진이는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거울 보는 게 두려웠고, 사람들 시선이 무서웠고, 살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저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금 저는 연간 600명이 넘는 화상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제 책은 17개국에 번역되었고 다음 달에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저를 버린 사람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아니요. 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영상을 보며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퇴원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수진이의 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도움을 청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리셉션에서 말했습니다. 저 화상 환자 가족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은데요. 가족분 중에 화상 환자가 계세요? 아니요. 하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과거에 화상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했는지를. 직원은 신청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사주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직접 강의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만든 프로그램은 놀라웠습니다. 화상 환자의 심리, 가족의 역할, 사회적 편견 극복 방법. 마지막 날 수진이가 깜짝 등장했습니다. 교육 잘 받으셨나요? 참가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강의 후 수진이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호 씨, 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신 거예요? 알고 싶었어요. 내가 10년 전에 뭘 놓쳤는지. 수진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지금 깨달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어요. 수진아, 나 이제 봉사활동 하려고 해. 화상 환자들 돕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겠지만 좋은 선택이에요. 그 후 저는 수진이의 센터에서 주말마다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을 격려하고 행정 업무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많이 변했어요. 고마워, 수진아. 내가 가르쳐 주었어. 제가요? 응. 진짜 강한 사람이 뭔지,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게 뭔지. 수진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 그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연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54살입니다. 암은 완치 판정을 받았고 수진이의 센터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비겁해지기도 하고 이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 그게 진짜 성장이 아닐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버린 사람들, 우리가 외면했던 사람들은 우리 없이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보다 더 강하게, 더 아름답게,
상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내가 놓쳤던 소중한 것,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동 그리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데 있습니다.